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나연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발음이 좀 꼬이네요. 네.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놈의 코로나라는 말들이 너무나 입에서 정말 나오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생방송도 여러분들 익숙해졌던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생방송을 보시면서 조금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생방송. 네, 조금 긴장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로 제가 변화를 줬던 게 아니에요. 제 삶 속에서 뭔가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것들 변화를 감지했고요. 그 변화 속에서 뭔가 내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보다 앞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끌어왔는지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의 만족도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계산해 보세요. 별 1개? 별 2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저의 이 별의 점수는 5점 만점에 5개, 별 5개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완전히 바뀐 저의 삶의 만족도죠. 그런데 그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오랜 시간으로 갔을 때 저의 이 만족도 점수는 몇 개일까 생각해보면 한 2개? 좀 많이 가면 3개? 이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0대에 시작한 이 일이 어느 정도 내가 한 40대, 적어도 20년 정도만 일을 하면 조금 더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여유로운 그런 노후 생활도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40대에 가까워지면서 점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절대 그런 삶은 오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은퇴 후의 삶이었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남편도 일을 하고 있고 나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 은퇴 후의 삶은 남편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요. 직장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은퇴 후의 삶은 저에게 굉장한 불안감으로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은퇴 후의 삶을 정말 완벽하게 계획하셨나요? 아니면 적당히라도?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 성인 불안 요소 1위가 노후예요. 아마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위가 뭘까요? 취업과 소득. 1위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자, 2위는 뭐예요? 취업과 소득은 현재에 대한 불안이죠. 결국 뭐예요?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취업과 소득은 그럭저럭 괜찮았었어요. 그냥 살 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위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으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거든요.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사실은 젊은 나이의 친구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거든요. 이해 못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노후라고 한다면 뭘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자, 어떤 재앙으로 찾아올까요? 첫 번째, 쓰리고로 찾아온대요. 고통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질병. 질병도 정말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해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오는 이유도 찾아보면 규칙적인 이런 생활 습관이 안 되고 식습관이 안 됐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나의 어떤 직업이 없이 움직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고통 뭐예요? 빈곤입니다.
빈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 빈곤도 결과적으로 뭔지 아세요? 젊은 시절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빈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통은 또 뭐예요? 고독. 고독. 말만 들어도 갑자기 외로워지죠. 이 고독이라는 건 또 뭘까요?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함께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결국 뭐냐면 내가 가진 직업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통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나이 들면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든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적당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직업이 필요하다고요? 평생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직업.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죠. 평생 직업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직시했고요. 그걸 찾았고 그 변화를 도전했고 이 자리까지 지금 저는 이 평생 직업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할 거거든요. 보통의 직업군들을 보면 이렇게 물동이를 길어 나르는 물통 수입이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쫙 깔아서 강가에서 우리 집까지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수입. 이 두 가지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이 물통 수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물통이 결국 뭐냐면 물은 여러분들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마다 물동이를 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 못 나가, 아이가 아파,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내가 나갈 수 없다면 나의 수입은 끊겨요. 결국 뭐예요? 시간을 들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약해지고 움직일 수 없어졌을 때는 결국 수입이 끊긴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파이프라인 수입은 내가 젊을 때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행복한 노후에 수도꼭지만 틀면 들어오는 이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을 보면 물통 사업의 수입은 이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월급으로 시작을 하죠. 점점 월급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20여 년 가까이 일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퇴사하는 즉시 어떻게 되나요? 제로로 뚝 떨어집니다. 네, 정말 가차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 수입, 물통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직장인, 전문직, 개인 사업자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분들은 좀 더 나을 것 같죠? 좀 더 나아요. 물통의 크기만 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물통을 나르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파이프라인 사업은 어떨까요? 보시면 수입이 처음엔 없어요. 왜요? 자, 어떤 직업군이 있어요?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자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곡을 쓸 때, 글을 쓸 때 돈을 누가 갖다 줄까요? 안 주죠. 건물도. 자, 물려받으면 괜찮지만, 근데 물려받는 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시죠? 물려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효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못 받아요. 제가 지금 그 건물을 받고자 엄청나게 효도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께 찾아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없죠. 처음엔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요만큼의 수입이 없어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베스트셀러 작가 여러분들, 해리포터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입을 벌고 있죠. 그분은 사실은 정보 보조금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러한 권리소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건물을 받을 때도 없고요.
작가도 음반도 지금 시작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저 마지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저 눈에 띄었고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능력도 별로 필요치 않고요. 경력도 필요치 않고요. 점포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러한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셔야겠죠.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게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뭔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숨어있는 보석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볼까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저는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우물만을 팠어요. 디자인 그게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예전에 어른들 그랬죠. 한우물만 팔아. 그럼 성공한다. 근데 요즘에 한우물만 파면요. 큰일 납니다. 네. 언제 어느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정말 실직 상태로 추운 겨울에 내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눈을 팔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한눈을 이쪽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저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사진 건드리지 마. 사진 찍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여자분들 특히 절대 손도 못 대게 해요. 막 사진 찍어. 어디에 올려요? SNS에 올려요. 어디 식당이라고 막 주소까지도 올려줘요. 돈 주나요? 식당에서? 안 줘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예요, 지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안에 숨어 있고요. 또 뭐예요? 경험 공유하는 분들. 저기 우리 애기 엄마들. 서로들 아이 키우는 방법, 뭐부터 모든 것들을 돈 주지 않아도 막 공유해요. 그죠? 이러한 많은 것들을 경험을 공유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브랜드. 많은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포인트 적립하죠. 커피숍 가서도 저도 찍어요. 자주 가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무료로 주잖아요. 그런 포인트 적립도 안 하신 분들 없을 거야. 안 하면 바보예요. 그거 얼마 안 된다고 저도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포인트보다 엄청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이 안에 숨어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캐시백을 받아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비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나만 먹고 쓰고 입만 꼭 닫고 있으면 바보 같은 소비 생활이고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데 내가 이 소비자 시대의 주인이 되도록 사신다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소비자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기업 주도형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예요? 소비자 주도형이에요. 이거를 누구 하나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업에서는 눈을 돌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숨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그럼 뭘까요? 소비자이면서 판매자라고 합니다. 난 소비만 했는데? 네. 뭘 판매할까요? 자,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판매하고 나에 대한 정보를 판매하는 일을 내가 했을 때 소득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점포도 없고요. 중간 유통 단계에 있는 이 광고비. 제가 광고 일했죠. 광고비 정말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지불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수입이 만들어지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회원 직접 판매 저서에서 이러한 문구가 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을 했을 때 4배에서 5배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딱 정답이 접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관두고 이 유산화로 정확하게 일을 했을 때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의 월급에서 지금 정확하게 5배의 수입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 5년 후는 어떨까요? 10배 이상은 분명히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지금의 월급의 2배만 올라도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지금 211조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5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캐시백을 받느냐? 35%, 2조. 자, 내가 먹고 쓰고 땡 끝나버리면 이거는 날아갑니다. 누군가에게로. 그런데 내가 먹고 쓴 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정말 정보 공유를 잘했을 때 2조를 쉐어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시장은 50조, 100조 시장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스타트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요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 1위가 영양제예요. 51%, 2위가 화장품 22%, 그 생활용품인데요. 이게 지금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제가 2013년도 기준을 돌아가서 봤어요. 그랬는데 이 영양제의 프로테이지가 35%였었어요. 불과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영양제라고 하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학습되어진 게 있어요. 뭐예요? 면역력이라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타민 D, 비타민 C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더 크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은 엇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 영양제 시장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폴 제인 필저라고 미래 경제학자예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100만 장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평생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직업? 성장할 수 있는 직업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이제 막 기우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웰니스 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년 정도의 지금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계시죠. 자, 이 웰니스 산업이라는 건 뭘까요? 질병이나 아픈 상태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에게 영양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건강한데 좀 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게 웰니스 산업이에요. 근데 이 웰니스 산업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니즈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이 웰니스 산업이 어디에 포함돼요? 포함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저서에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광받는 그런 직업군에서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웰니스 산업, 2번째는 인터넷 산업, 3번째는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 생각해 보니까 직접 판매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웰니스 산업과 인터넷 산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직접 판매가 얼마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큰 여러분들의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많아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회사가. 왜요? 이렇게 좋은 어떤 플랜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금 거의 한 3천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만들어진대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어떤 거? 회사, 제품, 보상이라고 하는 3가지를 고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회사.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일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업자가 되면서 내 사업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누굴 찾아요? 동반자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회사가 제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정말 깊이 있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탄탄한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예요? 탁월한 제품. 요즘 건강기능식품이 뜨죠. TV만 틀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광고에서는 미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비슷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효능 만들어서 파는 걸 미투 제품이라고 해요. 지금 시중에는 미투 제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다루는 회사들을 보면 그냥 미투 제품 갖다가 진열을 해놓고 그 제품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소비자들은 똑똑해지기 때문에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지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탁월한 그러한 제품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이제 충분한 수익이죠. 수익이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쉐어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춘 회사, 제가 선택한 회사입니다. 바로 유사나. 이 이름이 얼마나 볼 때마다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뜻을 보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유, 그리스어로 진정한, 사나는 라틴어로 건강. 진정한 건강을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이 유사나를 설립한 창립자는 우리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세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시고요. 이분이 왜 이 유사나를 설립했는지 이 비전을 보면 이제는 정말 감동이 일어납니다. 마이런 웬츠 박사님 저 미소를 보시면 얼굴을 보면 저희 아빠 같아요. 아빠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든 정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하죠. 우리 웬츠 박사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전으로 유사나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유사나는 1992년에 미국 유타 솔렉시티에서 이렇게 처음 출발했고요. 지금 이렇게 본사입니다. 정경인데요. 이 안에 모든 제품들, 뉴트리션 제품들은 모두 다 100% 이 안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어디 제품을요? 24개국에 나가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고 싶은 나라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어디든지 한 번씩 다녀오셔도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결될 수 있어요. 왜요? 코드 하나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탄탄함을 우리 회사 굉장히 좋아 라고만 얘기하는 걸로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거는 재무제표를 완전히 다 드러내요. 부채가 얼마고 그 회사 숟가락 젓가락 그 개수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재무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반자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최고의 회사인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60배로 이렇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생물 면역학이라고 하는 이 유사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도 장내 미생물이에요. 근데 이걸 연구를 한대요. 어디서?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그런데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미생물의 그래도 권위 있는 회사라고 얘기하는 유사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나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미국에 직장을 2014년도쯤 관두고 처음에 한 일이 본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달려갔고요. 그때 미국 본사도 다 보고 그때 컨벤션 행사에 참여했을 때 이 기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심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자리에 그때 한 10,000여 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라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건강,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지구촌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더 많이 성장하시고 더 많이 건강해지시고 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감동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지금 4천만 끼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이 지원에서 저희도 이제 자동 구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화가 201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17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성장이 보여져요. 2003년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죠. 우리 회사는 100%, 200% 성장했어.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꼬꾸라지는 회사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두 자릿수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지금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 유산화의 매출은 굉장히 높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직접 판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그런데 2014년 지금 21위부터 2018년 7위까지 올라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 10년 전에 유산화를 들었대요. 유산화가 좋긴 한데 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유산화가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회사인지 깜짝 놀라시면서 다시 한번 유산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게 아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제품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품. 자,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뉴트리션 영양제, 눈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모든 거, 그리고 또 내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클린 다이어트, 그리고 또 내 피부를 어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화장품. 제가 어느덧 지금 이걸 부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전업까지 오면서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쓴 지가 그래도 한 10년 차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나이로 제가 지금 이제 48입니다. 네, 근데 저 50이 와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유산화가 있어서. 그런데 10년 동안을 먹고 쓰고 바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제가 5년 전 직장 생활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유산화 제품을 많이 애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 제품을 먹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전지현이 되시는 거예요. 유산화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몸에 배어서 유산화를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는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는 거 아까 제품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들 보셨죠? 엑설런스 하다고 합니다. 이 우수한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왜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들 얼굴 자세히 보십시오. 이분들이 85명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분들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85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 끝에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어느 정도의 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져도 시중에 판매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유산화의 제품에 이 엑설런스한 제품이 왜 나오는지는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지는 이 영양제, 유산화 제품을 애용하는 이유, 해야 할 이유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객관적인 자료가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이 일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책 때문이었거든요. 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여야 했었어요. 그때 아토피와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고 어떤 걸 먹여야 되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지만 모두 다 좋다고 얘기해요. 한 명도 좋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그런데
몰랐더라고요. 20년 전부터 이렇게 비교 가이드 책자가 있었다라는 거. 무지했던 거예요. 정보의 무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보게 됐어요.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영양제가 좋고 나쁘고 성분 그 안에 내 몸에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나온 책자예요. 이 책자는 어디에 있어요?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도서관에서 판매를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넘버 원으로 만들어 20년 동안 넘버 원의 제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산화의 제품이라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컨슈머랩이라고 하는 정말 까다로운 단체에서도 인정받았고요. 유타주에는 그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회사가. 그 안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의 제품을 뽑고 있는데 17년 동안 연속으로 수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의사들, 약사들이 보는 처방전. 이 처방전 안에 등재가 된다는 건 이미 임상에서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확실한 검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지금 CPS는 전 제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고 드셔도 돼요. 그래서 누가 먹어요? 스포츠 선수들이. 아, 이건 먹어도 되겠구나. 도핑 테스트에 안전하기 때문에 운동 경기 중에도 먹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회사 알아봤고요. 동업자 할 만하죠. 제품도 내가 먹고 내 지인들 누구에게나 줘도 정말로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버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간단한 방법인데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할 체크포인트 첫 번째, 공정한가. 노력의 대가가 공평이 제대로 돼야 공평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산화는 월급이 아닙니다. 주 정산, 주 지급, 그리고 자녀 실적이 이월돼요. 모든 어떤 영업 조직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마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산화에서는 주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마감에 대한 그런 무리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입의 성장이 직급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직급을 성장해야 수입이 따라오고 보너스가 따라오고 이러한 플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급을 도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는 수입의 성장에 따라 바로 직결됩니다. 직급은 수입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한계가 없는 성장. 여러분들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전하신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그렇게 한계 있는 직업, 한계 있는 수입을 받았다면 이제 좀 한계 없는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극점이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다른 회사에서.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한계가 없는 성장을, 극점이 없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를 통해서 어떤 후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바이너리 방식, 두 줄 라인, 그리고 주정산 주지급, 무함 기피, 20% 동일, 자녀 실적 2월, 무한 수입.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바이너리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자, 날을 기준으로 가계가 형성되면 좌측으로 이렇게 A를 소개하고 A가 B를 소개하고 다시 C를 소개하는 이런 형태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C가 2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섭취했다면 그게 그대로 B한테 올라가고 B가 또 200포인트를 섭취했다면 그게 다시 또 A한테 올라가고 A가 섭취한 것까지 합쳐져서 나에게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두 줄 라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도 이렇게 또 D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점수가 다시 저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좌측, 우측 이렇게 나누어져서 좌측 점수와 우측 점수 중에 작은 실적으로 소득을 주는 형태입니다. 얼마를 주는지 볼까요? 유산화는 작은 실적의 20%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들을 보시면 3%, 6%, 9%, 12%, 꼭대기 21%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차등 지급도 억울하지만 3%대에서 그 다음 프로테이지까지 가려면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100만 원이면 3%고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이면 12%다.
자, 이번 달 18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3% 받으실래요? 12% 받으실래요? 어쩔 수 없이 3%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만 원만 더 구매가 되면 12%가 돼요. 이러한 조건들이 걸리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사재기가 형성이 돼요. 아마도 그 이후로 올라갈 때는 이 금액들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산화는 어떨까요? 이제 시작을 하던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처음이든 똑같이 20%를 주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재기 발생을 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자녀 실적 2월이에요. 자, 이번 주 유산화는 정산이라는 말을 표현한다고 했죠. 대부분 마감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기 남아있는 1000포인트가 그냥 다 사라지는 경우가 돼요. 이렇게 타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0으로 시작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어떻게 할까요? 저 남아있는 1000점은 저 밑으로 그대로 2월 되면서 쌓아 올라가는 게 다른 거예요. 당연히 저쪽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3개의 가게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게로 시작할 때는 우리 실적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제품마다. 약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쓰고 경험해 보시면 가게 하나가 열려요. 그리고 또 한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써보시면 3개의 가게가 오픈돼요. 하나의 가게와 3개의 가게는 똑같은 매출 대비 2배 이상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요. 하나에서 3개로 만들어지는 것은 6주 이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는 3개로 시작을 했어요. 3개로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2 라인이 성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2 라인이 성장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자, 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세요. 이 한쪽으로 김 씨를 소개했더니 안 씨가 소개되면서 소개되면서 이 한 라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쪽에 박 씨를 소개하고 그분이 황 씨를 소개하고,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많은 인맥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또 지인, 그분의 지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을 제가 안내하면서 이렇게 2줄 라인만 탄탄하게 갔을 때 저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7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만들어져요. 700만 원 정도 수입, 여러분 만족스러우세요? 괜찮죠? 일반적인 직장에서 700 정도 수입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을 해서 2 라인만 성장을 해도 700만 원 수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또 2개의 가게에 빈 가게를 또 줘요. 여러분들이 수입을 더 만들고 싶다면 이 2개 가게를 더 주겠다는 거죠. 2개 가게를 또 형성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뭐예요? 3 라인이 형성됐을 때 저에게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에게 먼저 전달했고요. 친구에게 전달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 친구 엄마에게도 전달하면서 3번째 레그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형성이 됐더니 플러스 800만 원이 형성되면서 저의 수입은 1,500만 원이 만들어지면서 또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가게를 또 줘요. 이 가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게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한 라인, 4번째 라인을 형성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두 명의 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만들어진 유산화에서 정한 5,000포인트라고 정한 금액이 맥스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금액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3번째 레그가 형성되면 900만 원. 그래서 토탈 2,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저렇게 비어있는 가게를 또 줘요.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비어있는 가게를 한번 형성해 볼까요? 근데 이거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나는 3개의 가게에서 2,400만 원에 충분히 만족해. 그럼 여기서 그만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만하시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블의 효과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짜로 준 이 가게를 내가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 밑으로 내려가서 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수입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여기 4번의
B씨가 또 5,000포인트라고 하는 점수가 쌓여졌을 때 이렇게 플러스 1,000만 원. 수입이 계속 늘어납니다.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무한 수입이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입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게 나 하나만, 두 라인만 하면 700만 원 골드, 그 다음에 두 라인은 루비 1,500만 원, 세 라인 에메랄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5스타까지 갔을 때 거의 약 1억에 대한 수입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1억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내 평생 월 1억이라는 소득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일을 만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았어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상조차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밑으로 계속 열심히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근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 5스타까지가 저의 은퇴의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나 월 어느 정도의 수입을 받는 게 내 목표인지, 내가 유산화로서의 은퇴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잡아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만들어지는 이 모든 걸 다 누리는데도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소비하면 끝이래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간혹 그래요. 40만 원이 최대치 40만 원이면 너무 커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유지 비용은요. 절대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오토십 자동적으로 구매되는 금액이 받쳐줘야 합니다. 유산화는 이 오토십 구매율이 65%가 넘어가요. 이거야말로 정확한 권리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은 4인 가족 기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게가 10개, 20개, 100개가 돼도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메이징한 거죠. 네, 그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너스, 팡팡팡 터지는 보너스 너무 많아요. 직접 소개한 내 파트너가 열심히 달렸을 때 매칭 보너스로 15%를 평생 동안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리더의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리고 이제 맥스아웃, 이게 정말 권리 수입이에요. 5천이 월요일 날 콸콸콸콸 차고 넘치면 매주 $250씩 추가적으로 또 줍니다. 주고 또 주고. 보상 플랜이 이렇게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죠.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후에 도전해보세요. 저도 저거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60명 안에 들어가면 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떻게 떠나요? 마음 편하게 카드 긁고 막 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 떠나라는 거예요. 유산화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곳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크루즈도 탔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코끼리 사자도 옆에서 봤어요. 진짜 덜덜 떨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와이도 갔다 왔고, 두바이 인공섬에서 정말 두바이에서도 기억이 정말 좋은 기억이 많아요. 뭐 괌, 태국, 뭐 너무너무 좋은 이 동남아 쪽도 수도 없이 많이 다녔던 게 이 여행지 프로모션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고요. 여러분들 달리 여행을 만들지 마시고요. 유산화로 열심히 달리시면 휴가를 줍니다. 아주 많이. 이거 꼭 혜택을 받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자녀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요. 여러분들보다 더 불쌍해요. 앞으로 로봇과 싸워야 된대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교육적인 부분들도 많이 난감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배우는 교육이 앞으로 쓸모없는 거를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시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상속자예요. 중학교 2학년 딸이고요. 제가 10년 됐으니까 우리 딸이 한 5살, 6살 때쯤 유산화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상속할 자격이 있어요. 얘 아토피 비염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자격이 있죠. 네. 근데 이 딸이 참 꿈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공부도 물론 아주 못하진 않지만 공부보단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댄서가 된다고 한참 춤을 추고, 또 작가가 된다고 글도 쓰고. 근데 지금은 갑자기 전단지 한 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SBS 뷰티 아카데미.
미용 학원을 다니겠다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가 나중에 커서 어느 정도 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 그때 말렸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한두 달 후에 다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혼자 받고 온 거예요. 1시간 동안에.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다. 어머님이 상담을 오시라고. 그래서 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바로 긁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마도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진 않지만 지금 네가 그거에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뷰티 쪽으로 갈 수 있는 대학부터 뭐 이런 걸 다 찾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뷰티 쪽에서 관심이 많고 근데 언제 관둘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로운 시간의 기회를 정말 많이 얻었어요. 가장 답답했던 게 제가 항상 직장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파트타임으로 부업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온전히 전업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저랑 함께하는 많은 팀원들과 정말 그냥 이거 제주도 갔던 건데요. 그냥 우리 갈까? 그래가지고 평일날 그냥 전부 다 떠가지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집에 갔다가 막 놀다가 오기도 하고 그냥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좋은 데 가고 이러한 시간들의 자유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혼자가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들 이거 시작할 때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사실 어려워요. 저도 두려웠거든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팀이 함께 하는 일이에요. 가운데 하얀색이 저네요. 두려웠어요. 이 일을 할 때. 근데 이렇게 함께하는 많은 팀원들이 생기면서 그분들의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요, 각자가 엄청난 또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너무 멋진 일 같아요, 이 일이. 이게 두바이 사막이거든요. 그 위로 막 뛰어 올라가서 이 사진 인생샷을 건진 거예요. 저 이 사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도 여러분 정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이에요. 뭐예요? 제품을 사용하고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걸 할지 말지, 쓸지 말지. 그 사람들은요, 이미 널려있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어디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물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제품을 쓰고 경험치를 키우는, 경험치를 안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용을 안 하고. 내 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바뀌어서 그 경험치를 설명하시고 뭘 해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이거 못 하시겠어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하는 일은 진짜 어마무시한 일들을 회사가 다 해줘요. 뭘 해줘요? 제품 연구, 개발, 생산, 유통, 관리, 회계 업무까지 다 해줘요. 제가 직장 관두기 전에 디자인 회사를 차리려고 했거든요. 진짜 안 차리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이 모든 걸 제가 다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머리 아픈 일은 회사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정보 공유만 하시면 돼요. 이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그러면 시작하는 거는 이거예요. 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면 제대로 결심하세요. 제대로 결심하시고요. 시간 관리하세요. 여러분들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가도요. 1시간 파트타임 8,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일만 하셔야 8,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산화 안에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오롯이 이걸 쓰시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부업으로도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 시간 관리를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행동하세요. 나가서 정보 공유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신다면 이 일은 분명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래요. 여러분들 앞선 질문,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시는지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들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시다면 지금의 결과는 언제적이에요? 여러분들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입니다. 근데 만족스럽지 못하시죠? 그럼 바꾸세요. 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도전하고 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더 멋져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한참 더 어리시죠? 많이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5년, 10년 안에 어떻게 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정말 제대로 한번 그려보시고 유산화와 함께 하시기 바래요. 유산화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노후를 책임져 줍니다. 어떤 노후? 건강한 노후, 그리고 든든한 노후,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유산화와 함께 여러분들 정말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고요.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산화의 멋진 비전을 나눠주신 박나연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